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조리 지식 채널입니다. 이제는 조리만 잘해서는 살아남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조리만 잘해서는 안 되고 조리도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는데, 이 AI가 조리 분야하고 외식 분야에 아주 깊숙하게 스며들면서부터 이제는 정말 조리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AI 시대에 조리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어떻게 살아남나요?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저도 고민해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고 저도 고민하고 있는 이 AI 시대에 조리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오늘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고, 혹시라도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나중에 밑에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또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이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군과 또 사라지는 직업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AI가 디지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직업군이 가장 빨리 사라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을 직업군으로서는 이제 배관공이라든가 또 손을 많이 쓰는 직업으로서 전기기사라든가 또 요리사도 여기에 포함을 시키는 것을 보고 그나마 안심을 좀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조리를 하는 사람들 군에서도 여러 가지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AI 시대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조리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조리하는 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마치 AI 시대의 조리사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웨어러블 그 컴퓨터를 장착을 하고 그리고 한 손에는 이제 로봇팔을 해서 뒤에는 이제 여러 가지 디지털 기계들이 주방을 채운 이런 모습으로 조리를 한다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시대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먼 미래에는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시대가 오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70년대 어린 시절 때에 공상과학 만화를 보면서 이제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 우주 시대가 오고, 그때에는 사람들이 음식을 캡슐로만 먹고 그러면 거기서 영양소를 다 섭취하기 때문에 굳이 밥을 먹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곧 그런 시대가 올 걸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즘에 와서 캡슐을 많이 먹기는 하지만 오히려 음식이 훨씬 더 많이 다양해지고 발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AI에 대해서 과대 평가하거나 또는 이것을 이제 오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이 현실 감각에 맞는 일들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시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이제 현재 우리가 이제 조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정의 어떤 경력을 가진 셰프가 새로운 메뉴를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샘플로 조리책이라든가 또는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 정보를 얻어서 이제 소량의 메뉴를 레시피를 하나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 레시피를 쓰고 나서 그러면 이것을 접시에 담았을 때 플레이팅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걸 이제 주방으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식재료를 주문해서 주방에서 본인이 샘플 플레이팅을 만들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들어 봐서 이것이 마음에 들었을 때에 그때에 이것을 이제 마지막에 상품으로 이제 내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미 AI가 우리 조리사들 일에 어느 정도 이렇게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지금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AI에게 내가 어떠한 식재료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레시피를 하나 만들어줘. 그럼 아주 금방 뚝딱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 레시피를 이용해서 완성된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그려줘. 그러면 이렇게 굳이 그릴 필요 없습니다. 이 AI가 아주 팬시하게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냐면 만약에 내가 AI가 정말 팬시하게 이제 마지막에 플레이팅을 만들어줬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I는 디지털 안에서는 아주 강한 면모를 보이지만 이 오프라인에서는 약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AI가 할 수 없는 조리의 핵심 기술을 아주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훨씬 더 경쟁력이 세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핵심 기술이 없이 AI를 통해 가지고 접목을 시키게 되면 아주 공허한 기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핵심 기술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몸에서 반사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정도까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리 기술을 갖출 때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연습을 한 다음에 그것을 환경이 어떻든 간에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을 갖추게 되면 거기에다가 AI를 접목을 하게 되면 훨씬 파워풀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식재료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식재료에 대한 경쟁력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일반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대중적인 식재료를 가지고는 절대 경쟁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식재료에 대한 지식도 갖춰야 되겠죠. 오리진이라든가 또는 이것이 어떠한 성분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다 갖춰야 되는데 이것은 또 AI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식재료를 나만의 식재료를 만들어내냐 하는 건데 이것도 이미 기술이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어반팜입니다. 어반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물 내에서 일정한 공간을 두고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식재료를 나만의 방법으로 키워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다가 스토리텔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내 개성과 철학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나만이 가지고 있는 식재료에다가 나만의 개성과 철학을 넣게 되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컬리너리 아트라고 하는 표현을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 컬리너리는 조리고 아트는 예술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 예술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써서 그렇지 이 아트라는 말은 예술이기 이전에 높은 난이도의 기술 안에다가 자기의 개성과 철학을 집어넣는 것이 바로 아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AI는 사실 이 개인의 개성과 아트, 철학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I의 도움을 받되 자기의 개성과 철학을 집어넣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식재료에 대한 경쟁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AI 시대에 특별히 이 식재료를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식재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반드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교되는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져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분은 이제 트렌드를 따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는데 저는 트렌드를 따라해라. 왜냐하면 트렌드를 따라하지 않게 되면 도태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트렌드를 따라하되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나만의 조리의 핵심 기술을 갖추어 놓고 나서 그 트렌드를 따라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공허한, 이상한 어떤 그런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만의 핵심 기술을 갖추어 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져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실은 트렌드는 이 시시각각으로 많이 변하게 되는데 그 트렌드 저변에는 그 트렌드를 띄워주는 핵심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제가 트렌드에 대한 그 이야기를 오래전에 한번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 트렌드의 어원은 프랑스어 트렌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트렌트가 무슨 뜻이냐? 이것은 파도가 칠 때 일어나는 포말을 트렌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도가 칠 때 일어나는 포말은 시시각각으로 아주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파도와 포말이 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다 없이는 절대 파도와 포말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외식 분야에서도 이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트렌드를 볼 때 바다 위에 있는 파도와 포말은 보되 그 저변에 있는 바다를 봐야 됩니다. 이 시각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 분야에서도 트렌드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트렌드가 그 저변에 기술이 깔려 있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까지도 고스트 키친이라고 하는 것이 트렌드로 이제 올라왔었는데 여러분들 고스트 키친 아시죠? 고스트 키친이라고 하는 것은 파인 다이닝 수준의 음식을 누가 만든지도 모르고 어디서 생산된지도 모르면서 내가 먹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배달 딜리버리를 이용해서. 그러면 사실은 이 고스트 키친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적 저변의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SNS라든가 또는 그 GPS 이런 것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고 공유 주방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한 5개 정도의 2026년도에 이제 유행할 트렌드를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제가 이 트렌드를 설명하려고 하지 나온 건 아니고 이 저변에 어떤 기술들이 깔려 있느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2026년도에는 이제 단백질하고 섬유질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고객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 것과 또는 리얼 그 푸드 식재료 그리고 글로벌 플레이버 글로벌 플레이버는 뭐 매년 바뀌는 거니까 이것은 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아시아로 갔다가 또 남미로 갔다가 이제 매번 바뀌는데 어쨌든 글로벌 플레이버와 또 AI 키친 그래서 지금 이제 AI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스마트 키친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트렌드를 읽 때 그 트렌드 저변에 어떠한 핵심 기술이 깔려서 이러한 트렌드를 올려 받쳐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째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기는 바로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져라.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 브랜드의 역량을 갖추어라.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조리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직 속에서 조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리사 셰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라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상하 관계가 분명하고 라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리사 조직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서비스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고객을 직접 만난다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생산과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조리는 생산직이긴 한데 일반 생산직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통 컴퓨터를 생산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마이크를 생산한다든가 또는 뭐 자동차를 생산하는 생산직에서는
소비자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누가 사용하는, 내가 만든 제품을 누가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조리는 내가 만든 음식을 누가 먹는지를 바로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과의 주관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나의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외식 산업에서는 이 셰프의 브랜드 가치가 레스토랑을 넘어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셰프가 다른 레스토랑을 옮기게 되면 모든 손님들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 AI 시대는 자기의 개인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자기의 어떤 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주로 이제 서적에서 출판을 함으로써 이루어졌는데, 요즘에는 SNS를 이용해서 또 유튜브, 또 쇼츠 같은 것을 이용해서 자기를 브랜드화 시키고 있는데, 이런 기회의 폭이 훨씬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자기의 브랜드를 높이긴 하되 그 저변에 처음에 얘기했던 핵심 기술이 단단하게 받추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받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개인 브랜딩을 하다 보면 어느 시점이 돼가지고는 그게 한계에 다다라가지고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해서 이제 그것이 오히려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에 자기의 개인 브랜드화를 시키긴 하되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의 핵심 역량 위에다가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기 개인의 브랜드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자기의 능력을 키워서 준비를 하셨다가 개인의 브랜드를 확장시키는 일을 하시게 되면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AI 시대에 우리 조리사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조리 기술에 있어서 핵심 역량을 갖추어서 어떤 환경이 되었든 간에 반사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미래는 식재료의 경쟁력이 곧 조리의 경쟁력이라는 것을 아시고 식재료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져라. 이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저변에 있는 핵심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째는 자기의 개인 브랜드를 키울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라. 오히려 이 AI 시대가 되면서 자기의 개인 브랜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은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핵심 역량 위에다가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핵심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걸 하다 보면 오히려 자기의 약점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것에 다 초점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4가지를 설명을 드렸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지식의 사이클이 워낙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배운 기술이라든가 지식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바로 이제 오래된 기술로 변화되게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지식에 대해서 고집을 피우고 있으면 새로운 기술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변화된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AI 시대에 조리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나서 4가지 답변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 동안에 새 힘을 얻어서 다음 주에는 또 힘찬 새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조리 지식 채널의 오석대 교수였습니다.